예의 근본. 예 여기 사야론 영 거미요. 상 여기 이야론 영 척이니라. 예는 외관상 성대하게 거행하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한 것이 낫고, 상례는 형식적으로 잘 치르기보다는 차라리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이 낫다. 공자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예를 잘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소한 태도와 슬퍼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단 검소함과 슬퍼함만이 예의 전부라는 것은 아니다. 바탕이 중요하다. 회사 후손이라.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비단 마련하는 일보다 뒤에 하는 것이다. 예의 범절의 형식보다 충직하고 신실한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충직하고 신실한 사람이라 해도 남과의 관계에서 예의 범절을 차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사불주피는 위력부동관이 고지도야니라. 활 쏘기에 관역 뚫는 것을 위주로 하지 않음은 힘이 동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옛날에 활 쏘는 도는 이러했다. 인간은 조직을 이루어 살아가야 하며 조직은 협동의 원리만이 아니라 경쟁의 원리 위에 성립한다. 그렇기에 경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각자의 능력과 경력이 같지 않다면 과도한 경쟁보다는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걸맞은 임무를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옛날에 활쏘기에서도 그랬듯이 힘이 동등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각자의 자리를 안배하는 것이 옛 정치 이념이자 현대 열린 사회 이념이리라. 기왕지사는 기왕지사, 성사불설하며 수사불간하며 기왕불고로다. 벌써 이루어진 일은 말하지 않고 다 된 일은 간하지 않으며 이미 지나간 일은 탓하지 않는다. 윗사람의 도리, 거상불관하며 위례불경하며 임상불애면 오하이관지제리오. 남의 위에 있으며 관대하지 않고 예식을 거행하며 공경하지 않으며 상례의 임에 슬퍼하지 않는다면 무어 볼 만한 것이 있겠는가. 너그러우면 민족을 얻고 신의가 있으면 백성들이 신임하며 민첩하면 공적을 이루고 공정하면 기뻐한다. 다섯 가지 주제의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예의 근본, 그리고 바탕이 중요하다, 그리고 차이를 인정해야, 그리고 기왕지사는 기왕지사, 그리고 윗사람의 도리, 모두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네, 피가 되고 정말 살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지요. 네. 먼저 예의 근본. 공자가 살았던 전국시대의 유학자들은 이 상을 치를 때 네. 예를 지나치게 존중을 했어요. 그런데 공자도 그랬을 것 같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찍이 공자는 이런 허례허식을 배격을 합니다. 공자는 육아 사상의 시조잖아요. 네. 육아하면은 그 먹는 거 아니고요. 예식과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되는데 의외시네요. 그래서 그 공자가 어느 정도로 형식적인 거를 배척을 했냐면 네. 어느 그 장례식장에 같이 갔어요. 공자하고 제자들하고 네네네. 같이 갔는데 장례식장을 다 치르고 돌아오면서 공자가 이 사람이 참 장례 잘 치르는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공자의 제자가 네. 그러면 그 추가로 우제를 더 지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형식적인 걸 물어보니까 네네. 거기에다가는 대답도 안 하면서 저 사람의 표정을 잘 봐라. 저 아들의 표정을 잘 봐라. 저 상주의 표정. 이제 네네. 부친상을 당했는데 그 아버지의 관이 떠나갈 때 얼마나 슬퍼하는지 너가 봤니? 저 슬퍼하는 표정, 저 슬퍼하는 마음이 바로 상의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장래의 본질은 슬퍼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네. 거기서 제자들이 마음. 뻑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마음이 뭐 우제를 지내고 뭐 삼칠제를 지내고 이게 네, 중요한 네, 게 네. 아니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자식들이 슬퍼하는 것이다라고 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슬퍼하는 마음이 없으면 장례는 꽝이라는 거예요. 꽝이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 예. 무슨 일에든 이 진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예. 거예요. 마음 깊이 우리 오늘 새겨보도록 예, 해요. 예. 요. 예.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바탕이 중요하다. 회사 후소. 이 회사는 무슨 뭐 컴퍼니 회사 요게 아니고요. 네. 예, 그림 그리는 일이라는 뜻인데 그림 그릴 때는 흰 바탕 마련하는 일보다 그림을 그리는 거는 먼저 흰 바탕을 마련한 뒤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탕이 중요하다. 요것도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네요. 그림 그릴 바탕이 있어야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근데 이 말씀 왜 하신 걸까요? 이게 이제 그 예의 형식보다 네. 충과 신, 그러니까 성실한 마음과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네, 요것도 역시 뭐 형식보다는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에요. 네. 그리고 사람한테는 아름다운 자질이 있어야만 가르쳐서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네. 그냥 뭐 이렇게 종이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종이에 바탕색이 잘 칠해져야 그 위에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다는 네네. 뜻인데 그런 얘기를 왜 했냐면 사람이 마음이 일단 선량해야 거기에서 예의도 나온다 이런 거예요. 맞아. 근본이 좀 선량해야 돼. 그런 거 근본이 보면. 중요하지. 네, 다음은 차이를 인정해야. 여기서 활쏘기에 빗대 사람마다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활쏘기를 할 때 관역을 꿰뚫는 거 요게 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 관역을 맞추도록 노력하되 사람마다 다 그 힘이 다르니까 그렇죠. 힘이 다르니까 관역을 뚫는 힘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경쟁하지 말고 네. 자기한테 맞는 일을 찾고 그 임무를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네요. 그런 말씀이구나. 예. 역시 뭐 사람 사는 세상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나 봐요. 지나친 경쟁 없는 시대, 각자가 가진 능력과 적성대로 할 일이 주어지는 시대. 정말 그런 세상에 살고 싶네요. 그러기 위해서 차이를 인정하는 일. 그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틀리다는 거하고 다르다는 건 다르다고 요즘 공익 광고에 보니까 나오대요. 네. 근데 우리는 아직도 다른 거를 틀리다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맞아. 예. 지금 또 다문화 시대니까. 네. 틀리다고 해서 네.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기장에 나 오늘 또 쓸 혼냈니? 거예요. 아니, 조금 당황했을 뿐이고 이제 괜찮아요. 자, 그리고 어제 제가 그 논어 펼쳤을 때 네. 나왔던 기왕지사는 맞아. 기왕지사. 이미 지나간 일은 탓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했죠. 뒤끝 네. 없이 살아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공자님 제법 쿨하신 것 같아요. 제법이 아니라 굉장히 쿨하신 굉장히 것 같아요. 쿨하신 분이에요. 공자님이. 네. 그 뭐 이미 지나간 일 어쩌겠어. 근데 이제 너무 그렇게 대책을 세우진 않고 네. 지나갔다고 해서 마음 놓고 있지는 마라. 이런 얘기도 하셔요. 네. 네, 그러다가는 언젠가는 또 화를 면치 못한다. 그러니까 소심한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말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쿨하다는 말씀을 해서 그런데 논어를 읽다 보면은 곳곳에 그 공자님의 어떤 유머가 굉장히 빛나는 대목이 있어요. 네. 아까 진영 씨가 한 말 중에 공자가 그 천하를 유랑할 때는 상갓집 개 같다는 예. 개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네네. 그게 이제 정나라라는 나라에 갔을 때 네. 그 나라도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헤어졌어요. 공자와 제자들이 서로 이제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네. 서로 이산가족이 된 건데 그때 이제 성문 밖에서 공자가 제자들이 어디 갔나 누가 오지나 않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네. 제자들이 막 찾아다니다가 그 한 제자가 이렇게 생긴 분 못 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슷한 사람 봤는데 성문 밖에서 봤어요. 근데 뭐 허우대는 멀쩡한데 에이 상갓집 개 같던데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 진짜? 사람이 공자님 보고. 네네네. 나중에 이제 제자들하고 공자하고 만났는데 네. 그걸 또 제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선생님 어떤 사람이요? 선생님 상같이 개 같다는데요? 그럼 보통 선생님 같으면은 아니 이 예의를 중요시하는 유학자들인데 그러니까. 그 원조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오리지널이네. 그러면 네네. 공자님이 네 이놈 예의 범죄를 중요시해야지. 너 그럼 스승한테 무슨 말이냐? 맞아. 그래 그게 이랬을 거 아니에요. 정상인데. 네. 근데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뭐라고요? 막 웃으면서 어머.
야, 그 말 딱 맞다, 딱 맞아. 그랬대요. 어머 어머 어머. 나와요. 남을 제대로 미워하라. 유인자라야 능호인하며 능오인이니라. 오직 어진 사람이어야 남을 제대로 좋아하고 남을 제대로 미워할 수 있다.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악을 싫어하고 선을 좋아한다. 그렇지만 조직의 논리라거나 관행이라는 부정한 이유에서 악인을 받아들이고 선인을 배척하는 일이 적지 않다. 하지만 선오악하지 않는 태도는 자신과 남을 모두 파멸시키기 마련이다. 참된 지도자라면 선한 사람을 알아보고 좋아하며 그를 등용시키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인에서 떠나지 말라. 부여귀가 시인지소 요갸나 불이기도로 득지어든 불처야 하며. 부와 귀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지 않았으면 처하지 않으며, 빈과 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정상적인 이유로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군자가 인에서 떠난다면 어찌 군자로서의 이름을 이룰 수 있겠는가? 허물을 보면 안다. 인지과야가 각어 기당이니 관과의 사지인이니라. 사람의 과실은 각기 그 부류에 따르니 그 사람의 과실을 보면 어진지 어질지 않은지 알 수 있다. 이 장의 가르침은 과실을 보아도 사람이 어진지 어질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는 뜻이지, 과실을 보고 나서야 어진지 어질지 않은지를 판단하라는 말은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도를 듣는다면,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이니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사실 삶과 죽음은 큰 문제다. 정말로 도를 터득했다고 하더라도 어찌 저녁에 죽는 것이 옳겠는가? 공자의 이 말은 도를 듣지 못한다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못하는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뜻이다. 먹고 입는 일에 괴념치 말라. 사지여도 이치 악이 악식자는 미족여의야 아니라. 선비가 도의 뜻을 두고서 나쁜 옷과 나쁜 음식을 부끄러워한다면 더불어 도를 의논할 수 없다. 올바른 도리를 추구하겠다고 하면서 먹는 것과 입는 것이 다른 사람과 같지 못하다고 부끄러워한다면 식견과 취향이 비루하기만 한 것이다. 그런 사람과 어찌 자리를 같이 하며 삶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겠는가? 이익만 쫓지 마라. 방어리 이행이면 다원이니라. 이익에 따라 행동하면 원망이 많다. 누구든 일을 처리할 때 이익에 의거한다면 많은 원망을 사게 된다. 자신을 이롭게 하다 보면 반드시 남을 해롭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네, 남을 제대로 미워하라. 제대로 미워하는 건 어떻게 미워하는 걸까요? 글쎄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기는 해요. 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공자님 그러면 사람 미워하지 마라 이럴 것 그럴 것 같잖아요. 같아요. 그런데 미워하되 여기 그 능이 어진 사람만이 제대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판단력도 중요하다는 거죠. 판단력도. 네. 그러니까 무작정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뭐 무작정 사랑하라 이런 게 아니고 네네. 공자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을 선오악이라고 하는데 네네. 특히 이제 지도자들은 이거가 중요하다고 본 거죠. 착한 사람, 어진 사람을 등용하고 악한 사람은 미워하고 제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조건은 네. 없구나. 자, 네네. 그리고 인에서 떠나지 말라. 저는 이 대목에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지 않은 부귀는 차지하지 말라는 말은 이해가 가요, 요거는. 네. 근데 그 뒤에 정상적인 이유로 얻지 않은 빈천이라도 버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아니 이걸 왜 안 버려? 바로 내동댕이 쳐야지. 비천인데요. 그러니까. 가난한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버전마다 해석들이 다들 다르세요. 네. 학자분들이.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가난하고 천한 것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속뜻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가난하고 천하게 됐다 하더라도 네. 그 속에 인이 있다면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받아들여. 그러니까 그러면 편하게. 어질게 살다가 그렇게 됐다면. 어질게 살다가 이렇게 어질게 됐다면. 착하게 살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가난하고 천하게 됐다면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참 힘들죠? 예, 너무 어려워. 힘들어. 예. 그리고 허물을 보면 안다 편에서 사람의 과실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는 말인가요? 과실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 이것도 이제 두 가지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과실을 보면, 그 사람의 과실을 보면 그 사람이 어진지 아는지. 그러니까 어질 인자잖아요. 네, 어질인자. 이 어질 인자는 그 공자가 말하는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거든요. 네.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다. 그럼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네. 또 어떤 사람, 그러나 그 과실이 있는 다음에, 너 이제 과실을 저질렀지. 요걸로 넌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어. 이렇게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라고 그래요. 참 대단하시.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 저도 우리 잘은 그러지 모르니까. 말자. 그리고 먹고 입는 일에 괴념치 말라. 먹고 입는 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닌가요? 사람이 먹어야 살지, 사람이. 그건 그렇죠. 다 먹자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네. 그 앞에 네, 그 앞에.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이잖아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조문도 맞아. 석사가히. 저는 이 문장에서 딱 걸렸어요. 어떤 게요? 좀 생각도 해보고 예, 생각을 의문도 좀 많이 해야 가져보고 될것 그래야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네네. 알려질 만한 사람이 되라. 불환무위요. 환소이립하며 불환막기지요. 구이 가지야 아니라.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지위에 설 자격을 걱정하며 자신을 알아주는 이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알려질 만한 사람이 되고자 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길이란 자신의 덕을 닦아나가는 일. 항상 의롭게 행동하며 집행하는 일을 말한다. 물론 그러한 이 일을 통해 남에게 알려지려 한다는 것이 아니다. 사회나 단체가 요구하는 자질을 자신도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갖출 뿐이다. 진정한 배려, 증자왈, 부자지도는 충서 이이이니라. 증자가 말했다. 선생님의 도는 충서일 따름이다. 공자는 인간이라면 행위의 준거를 자기의 양심에 두고서 배려와 관용을 실천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어진이를 본받아 견현 사 재언하며 견불연 인해 자성 아니라. 어진이의 행실을 보면 그와 같기를 생각하고 어질지 못한 이의 행실을 보면 안으로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오늘날에는 각종 매체를 통해 역사에 족적을 남긴 위인들이나 장애를 극복해낸 인물들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을 닮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그 모든 이야기가 무슨 의미를 지니겠는가? 부모님 연세를 아는가? 부모 진여는 불가부지야 아니라 일즉이회여 일즉이구니라. 부모의 연세는 알지 않으면 안 되니 한편으로는 기뻐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워해야 한다. 부모님 연세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한편 두려워하는 것을 애일의 정성이라고 한다. 애일이란 날이 가는 것을 애석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한나라 양웅의 법원에서는 어버이 섬기는 일은 언제까지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효자는 날이 감을 애석해 한다라고 했다. 선인들은 거처에 애일당이라는 당호를 붙이기도 했다. 부모님이 홀연 돌아가신 뒤 풍수지탄을 하지나 않을까 우려해서 미리 효도의 정성을 다하려 마음먹은 것이다. 덕이는 외롭지 않다. 덕불고라 필률인이니라. 덕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 외롭다고 한탄하지 말라. 경과 의를 확립하면 덕이 같은 사람끼리 서로 동지가 된다. 만일 지금 동지를 얻지 못한다 해도 후대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저 이 말 좋아요. 알려질 만한 사람이 되라.
진영 씨는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지금보다 더 많이요. 아니 그럼 뭐 더 슈퍼스타? 그러니까요. 뭐 개그우먼으로서도 그렇고 고전읽기 진행자로서도 그렇고 더 알려질 만한 사람이 되고 싶네요. 노노 내용처럼 그 책임을 다할 만한 자격을 갖췄는지 스스로 걱정하면 돼요. 끊임없이 그러네. 노력하면. 근데 네네. 이게 탑스타 돼서 또 나가버리시는 거 아니 아닙니까 아니요. 이거? 시건방지지 않아요. 저는 never ever never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시건방지게 지금 영어 단어 지금 never ever 하신 거 알아요? 노노 RF에 지금 야망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아 이거 네. 좋습니다. 네. 아 이게 참 공자의 그 논어 첫 구절에도 그런 말이 나왔었잖아요. 네. 우리가 어저께 저 심경 교수님 모시고 얘기도 했지만 네네. 군자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성내지 않는다. 맞아. 예, 지위가 없으면 걱정하지 말고 그 자격이 있는지 걱정해야 돼. 야, 이거 좋은 말이에요. 아, 진짜 좋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다음 장은 진정한 배려죠. 사실 저는 이 장이 좀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증자가 말했다. 선생님의 도는 충서일 따름이다. 도대체 뭔 소리 하시는 건지. 요거가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요. 네, 논어 네. 전체에서. 예? 네. 이 증자는 공자의 그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름이 참이에요. 증참. 증참. 예, 증참인데 효자로 이름이 났어. 근데 어쨌든 네. 어느 날 이제 공자학당에서 공자 선생님이 막 강의하시다가 네네. 애들이 막 졸고 뭐 못 알아듣고 이런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야, 참아.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까지 가르친 공부는 딱 하나다. 네. 그지? 하나야. only one. 네. 그리고 휙 나가버려요. 공자가. 네네.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이제 좀 머리 좀 모자란 제자들도 있고 중급 제자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고제자 중에 제일 똑똑하고 수제자였던 친구, 천재적인 친구가 요 증참이었어요. 증참.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친 거는 하나다, 딱 하나야. 그리고 싹 나가버리니까 네. 졸다가 깨가지고 뭐야 이거? 뭐라는 선생님 거야? 왜 저러는 거야? 어. 참이 형, 선생님이 지금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되게 거야. 연기 잘하신다. 물어본 거예요. 이제 네네. 조금 모자란 제자들이. 네네네. 그러니까 증참이 선생님의 도는 하나인데 선생님 이 도가 하나다. 이게 오도 일이관지거든요. 아, 하나다. 네, 오도 일이관지. 오, 이거 차태현 씨 유행어잖아요. 오도일이관지! 그러니까. 맞죠, 이거? 예, 나의 뜻은 나의 도는 하나다 요건데. 이게 그런 뜻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가장 똑똑한 증자한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네네. 증자가 우리 공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가르친 거 그리고 지금까지 선생님이 추구해 왔던 건 딱 하나입니다. 네. 그게 바로 충서예요. 충서. 아. 충은 충실할 충자. 네. 예. 서는 용서한다는 뜻인데 네. 이걸 풀이를 하면은 충성스러운 성실함과 네. 남을 위한 배려라는 거죠. 남을 위한. 요 두 개가 공자님이 일생을 관통했던 어떤 실천 사항이었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자의 도는 성실과 배려다. 근데 증자가 좀 오버한 부분도 있어요. 공자 선생님은 하나라고 그랬는데 두 개를 얘기했잖아. 그러네. 오도일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성실과 배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성실과 또 배려. 드디어 나왔죠. 부모님 연세라는가. 네. 슬퍼졌어요. 너희가 부모님의 연세를 아느냐. 그런데 사실 부모님 연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왠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부모님의 연세를 왜 알아야 되냐? 네. 라고 물어본 게 이제 그러니까 기쁘기도 하고 걱정이 되거든요. 맞아. 아, 우리 부모님이 아직까지도 살아계시구나. 네. 다행이다라는 기쁨과 함께, 이제 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구나 하는 걱정. 두려워야 요 두 개가 겹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효심이 있는 사람, 그러네요. 효녀들은 부모님 연세가 몇 세이신지 늘 생각하고 걱정하고 장수를 바라야 된다.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께 잘해드려야겠어요. 잘할게요.